요즘에 한낮 기온은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춥습니다. 앞서 좀 보셨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또 영하권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1월에 많이 좀 춥게 느껴지죠. 대체로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정월이 가장 추울 때로 알려져 있죠. 이때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동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사망 사고 소식도 들려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한파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한파 경보다 한파 주의보다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접해서 좀 익숙하긴 한데 한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한파가 우선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 엄청 춥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 있을 때 한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추운 것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날보다 얼마나 추워졌느냐라는 게 한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가 사실은 엄청나게 추운 기간이 아니어도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 때문인데요. 전날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10도나 15도 이하로 떨어져서 최저 기온이 3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전날보다 영하 12도 혹은 영하 15도 이상 이하로 내려가는 날들이 이틀 이상 지속이 될 때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네. 하긴 전날에는 별로 안 추웠는데 한 1, 2도만 떨어져도 막 춥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체감 말 그대로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 기온 못지않게 그 온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습도나 바람의 영향이 네.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네. 겨울에.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춥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좀 줄여주시면 체감 온도를 좀 낮추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목도리라든지 스카프라든지 모자, 장갑 이런 거 좀 끼셔가지고 좀 체온을 보호해 주시면 체감 온도 떨어지는 것을 좀 막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일이 있다 보니까 정말 추운 날은 온몸이 다 얼어붙는 느낌이 들 때도 그렇죠. 있거든요. 한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그 건강 이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랭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온증,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저온증이 있고 동상이나 동창 같은 것들이 네. 걸립니다. 저온증은 주로 바깥에 오래 노출이 되되 주로 뭐 잠들거나 하는 수준에 이를 때 이제 많이 벌어지거든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호흡도 약해지고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실은 심해지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저체온증이라고 나오는 네, 게 저온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시간 동안 네. 이렇게 바깥에 노출된 경우에 피부가 얼면서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이 네. 이제 동상 증상입니다. 느낌이 없을 때가 있나요? 네,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네. 동상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또 추운 곳에 이제 오래 있으면 가볍거나 발진 같은 거, 이제 수포 같은 게 잡히거나 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춥거나 건조한 날씨들이 계속이 되면 심혈관 질환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호흡기 감염도 주의하셔서 감기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 시기입니다. 네, 정말 그 한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 근데 만약에 그 동상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동상에 걸리면 우선 그 젖어 있는 상태라든지 입고 계시는 옷 같은 거 조금 그 건조를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신발이나 양말 같은 거 젖어 있다면 벗기셔가지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말려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따뜻한 물을 마셔서 체온을 조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응급처치라고 하면 대체로는 따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응급처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을 쬐거나 혹은 비비거나 네네. 해가지고 체온을 올리겠다라고 하시면 2차 감염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물, 그러니까 39도 정도의 물에 이제 손을 담그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응급처치는 하시되 이건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 불과하고요. 실제 동상이 의심된다고 하면 네.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동파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추워지게 되면은 시설물 동파가 있는데 네. 수도가 동파될 수도 있고 보일러가 동파될 수도 있고요. 에이,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동파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 도 정도 내려가면 이 동파를 걱정해야 되나요? 보통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난방이 안 된다거나 수돗물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동파 방지 위해서는 그 아무래도 수도 계량기 부분을 조금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온재 같은 것으로 따뜻하게 충전을 좀 해놓고 좀 헌 옷이나 뭐 솜 같은 걸로 좀 막아놓고 하는 패딩 입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이때 필요한 거고요. 네, 네, 네. 오래된 수도 계량기의 경우에는 미리 좀 점검하셔가지고 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이제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좀 좋겠습니다. 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거나 혹은 간혹 장기간 집을 비우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경우에는 수돗물 그 수도관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살짝 흘려두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틀어두신다면 그 자체로도 얼 수 있기 때문에 약하게 고드름.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네네네.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아하. 조금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네네. 집을 비우면서 물을 틀어놨더니 이 물이 얼어서 다 빙판이 되어버린 어머나. 후기를 들은 적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참 조심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또 이 한파가 걱정될 때 운전을 하시는 분들 또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운전 조심해야 될 게 많죠. 네, 그 빙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월동 장구 같은 거 충분히 네. 갖추시는 것도 필요한데 겨울철에는 이런 것 못지않게 이제 배터리 관련 사고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차량 예열이나 아니면 그 배터리 관리 같은 거 필요하실 텐데 특히 이제 그 요즘에는 블랙박스 꼭 뭐 설치하고 계시고 그 겨울철이 되면은 열선 시트나 핸들 같은데 열선 들어오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수명에도 조금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맞아요. 겨울에는 항상 방전이 좀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핸드폰도 날씨가 추워지면 네. 배터리 수명이 맞아요.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온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기판 네. 확인하시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겨울철에 차량 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 안 돼요, 그게. 네, 근데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좀 잘안 부지런해져야 돼요.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겨울 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준비,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겨울 한파가 아무래도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작물별로 안전 관리 조금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텐데요. 보리나 채소 이런 과일류 종류별로 적절하게 보온을 해서 온실 작물들이 동해에 입지 않도록 네.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것이 좋은데 온실 출입문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설치를 하시고요. 북쪽으로는 방풍이나 보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뽁뽁이 같은 거 이런 거 붙이셔도 도움이 되긴 하시겠네요. 네, 이중벽을 하도록 설치를 이제 권장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설하우스들의 경우에는 실제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질 때는 수시나 알코올을 연소시켜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좀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항상 화재에는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가 그 전기 시설이 이렇게 누전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합선이나 감전 우려 없도록 노후시설들은 항상 점검 필수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동물들도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인간과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에 특히 이렇게 가축 전염병 질병들을 네, 네. 예방하려면
새바람을 막기 위한 네. 보온 덮개, 난방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농가에서는 많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긴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사람들도 다양한 것들을 갖춰놔야 겨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가 있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이런 거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서 적정하게 안전온도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방기구 네. 사용하실 때 일정 시간마다 실내 환기하시면서 화재 안전에도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파가 이어지면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 정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거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정전 있을 때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비상식량 같은 것들 갖추시고 휴대용 라디오도 좀 갖춰 놓으시면 그 방송 같은 거 청취하시면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은 강가나 물원 곳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꼭 여기 올라가서 이 미끄럼틀 타보곤 했는데 이게 얼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슥슥 놀거나 네네. 또는 얼음 낚시 가시는 분들.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맞아요.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얼음 낚시 왜 그 얼음 깨서 이렇게 낚시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네, 저수지에서 지금처럼 좀 얼음 놀이하거나 아니면 그 낚시하시다가 실제로 물에 빠지는 사망 사고들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얼음 두께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밤에는 얼어 있다가 낮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좀 얼음이 녹는 구역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바닥이 단단한지 확인해 보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음이 깨지면은 이게 구조하려고 하다가 함께 빠지는 맞아요, 경우들도 맞아요.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직접 구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 나뭇가지나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구조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혼자 있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네. 있다라고 한다면 단단히 얼어 있는 곳들을 조금 찾아서 그쪽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하셔야 되는데 몸 전체를 한꺼번에 일으키려고 하면 체중 때문에 이제 위험이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먼저 올린 다음에 몸을 굴려서 이제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얼음 낚시 하시니까 저는 네. 그 얼음 낚시는 아니지만 우리 그 길 가다 보면 여전히 좀 그늘이진 데는 빙판길이 여전하거든요. 미끄러운데 네, 이 낙상 사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안전하게 좀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눈이 좀 자주 네. 내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눈 온 뒤에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쌓인 눈이 그대로 얼면서 빙판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빙판 자체를 이제 조심해서 걷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눈을 잘 치우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게 필요합니다. 우선이다. 근본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제설 작업들은 보통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제설 작업들이 이제 이면도로들까지만 되게 되고 보행도로는 오히려 방치되는 경향이 맞아요. 있는데요. 내 집 앞 또는 내 점포 앞에 눈을 쓸어주시는 것도 사실은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기온이 조금 좀 올라서 좀 화창한 날씨를 좀 봤어요. 근데 주말 휴일에 또 추워진다는 예보가 나오고 네, 있어서 네. 긴장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이나 야외에서 네네. 돌발 상황 발생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잘 피하고 119에 신고하는 게 우선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기상정보 잘 청취하셔서 한파주의보나 경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건강상의 이상이라든지 돌발 상황이 있다고 하면 119에 꼭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니까요.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가 돼서 너무 환기가 좋아요. 됩니다. 네, 네. 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상 상황 항상 청취하시라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외출 때도 좀 보온에 신경을 쓰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날씨 예보에 관심 가지면서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흑토끼의 해의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세계적인 식사 트렌드가 경제적인 식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는 시간이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죠.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외식을 하게 되면 3배 정도의 네. 식비가 더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어떻게 나누어 먹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식재료를 공동 구매해서 나누기도 하고 네. 또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를 만들어서 또 즐기는 시간도 늘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으로 또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새해에는 보다 든든하게 드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